자,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지금 잘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 전국에서 넘버 원, 투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만 이렇게 만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원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이제 각 상임위원장들, 또 그다음에 간사들 전부 다 아마 대통령실로 불러서 저녁을 하는 모양입니다. 글쎄 참 대통령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하는 저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마 오늘 이제 거부권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단둘이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단둘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세적인 어떤 해결점을 내올 것인지, 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스스로가 뭔가 이거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방어만 하고 있다 그러면 네네. 나중에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당의 산적한 문제들을 대통령이 피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20%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언제까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가 진짜 지지율이 그 20%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빠따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빠따 맞기 전에야 무섭죠. 하지만 한 대 맞으면 맞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대 맞고 딱 끝내면 네. 차라리 나 맞을 차례 기다리면서 맞아 아픈가 보다 큰일 났네 그냥 바짝바짝 쫄다가 맞구나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질지가 못해요. 그냥 뭐 별거 더 바라는 거 있습니까?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대통령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저기 이러이러한 점 잘못됐다. 영부인 나와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 안 해가지고 자꾸 그 몽우리가 맺히게끔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정 변호사님, 저희 세대는 하도 맞고 학교를 많이 다녔어. 근데 요즘 새로운 세대는 잘 이해 못 합니다. 네. 뭐 학교가 맨날 맞긴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어쨌건 이가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전국을 풀 수 있는 핵심적 키는 결국 윤 대통령이 쥐고 계십니다. 쥐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반해서 지금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혹자들은 한 대표가 좀 더 뭔가 이 대통령에게 좀 이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 한 대표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은 뭐 한 대표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그냥 개인적 인간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권 전체에 대한 중요한 지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 편한 사람만 만나겠다? 편한 사람만 백날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망합니다. 그냥. 예? 아무 소리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려운 만남, 그리고 어려운 생각, 그리고 어려운 결정, 이걸 내려야지만이 뭔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정말 이 계속 공격만 받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지금 의석 구조나 상황에서 뭔가 개혁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이게 뭐 이뤄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제대로 빨리 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여권 전체 힘을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산 경남 지금 다 그렇고, 이번에 지금 재보궐선거 보면요, 저 지금 굉장히 이번에 걱정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이 보수 지지자들은 이 투표하실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어시아시 하자. 자, 우리 좀 노력하자. 이런 한 걸 한번 좀 보여줘야 최소한 보수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대통령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정권을 뺏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많은 일 잘하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딱 하나예요. 가장 잘한 일, 뭐 가장이니까 하나죠. 그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저지하는 거. 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거 저지하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윤 대통령은 크게 칭송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민주당한테 넘겨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야권이 192석입니다. 네.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료 개혁도 하고 뭣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정권 뺏기면은 그 모든 업적은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무한한 책임 의식을 느끼셔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싫은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뭐 마음의 위안만 찾으면 그 마음은 위안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본인과 다른 이야기 또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점점 듣고 하는 거 그게 원래 윤 대통령의 정말 우리가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또 그러지 않는 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10월 11월 전국 이걸 우리가 잘 견뎌내야지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위해서는 저는 빨리 윤 대통령과 이 한 대표가 만나서 독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으쌰으쌰 해서 그래야 바로 10월 16일 선거 때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